결국 그게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요즘 대표팀 경기를 본 일부 팬분들이 요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강인이 볼을 너무 끌어서 경기 템포가 늦춰진다, 그래서 경기가 더 안 풀린다. 자, 물론 저도 이 영상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후보로 밀리게 된 게 전진 드리블이 부족해서다, 다른 선수들보다 템포를 더 빠르게 살리지 못해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고 싶어요. 왜냐? 대표팀에서 항상 볼을 끄는 게 아닙니다. 템포 빠르게 살려야 될 때는 살려요. 그리고 볼을 끌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팀에 도움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요?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아주 특별한 팀. 자, 먼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파리는 굉장히 특별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에 트래블한 것 자체가 특별하지만 그들이 플레이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유니크해요. 그렇게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공 없이, 그리고 공을 가지고 빠르게 전진하는 팀은 이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팀들, 그리고 현재 세계 탑급 팀들도 그런 플레이를 하진 못해요. 그런 팀들에도 보통 뒷공간에 빠르게 침투하는 선수들이 따로 있고, 그 선수들을 향해서 정확한 패스를 찔러 넣는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선수들이 잘 조합되니까 그런 강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파리 같은 팀이니까 이강인 선수가 후보로 밀린 거지, 다른 대부분의 강팀에는 이강인 같은 선수가 필요해요. 스피드는 조금 느릴지라도 볼 소유 잘 되고 전방에 세밀한 패스 넣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후보로 밀린 이유가 터치가 많아서, 템포를 늦춰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 대표팀에서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은 공간으로. 자, 최근 쿠웨이트전에서 강인 선수가 이 지역에서 아름답게 볼 소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진 패스 할 수 있었는데 안 주고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반대쪽으로 연결을 했어요. 이 장면 보고 템포 늦췄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강인 선수가 왜 여기 전진 패스를 안 했냐? 상대 수비들이 이쪽에 쏠려서 이쪽 공간이 비교적 좁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상대 왼쪽 풀백이 요 패스를 예측하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아마 강인 선수가 이렇게 줬으면 바로 압박당해서 백패스할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순간적으로 반대쪽에 더 넓은 공간으로 전개해야겠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패스가 요렇게 가서 크로스 찬스가 났죠. 물론 크로스가 상대 수비한테 막히긴 했지만 과정이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요때 윙한테 전진 패스를 해서 백패스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강인 선수가 볼을 끄는 이유는 더 넓은 공간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다, 측면보다는 중앙. 자, 쿠웨이트전 10분경에 상대가 걷어낸 볼을 황인범 선수가 이강인한테 연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강인 선수가 측면에 줄 수 있었지만 안 주고 더 가지고 있다가 여기 있는 황인범 선수한테 다시 주고 대각선 침투를 해가지고 3자 패스를 받았어요. 물론 이후에 뺏기긴 했지만 전개는 좋았어요. 자, 강인 선수의 이 선택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측면에 빨리 주지 왜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템포를 늦추냐, 결국 뺏겼잖아. 자, 그런데 축구라는 스포츠에서는 본질적으로 그 게임의 원리에 의해서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앙 쪽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게 상대한테 훨씬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수비하는 입장에서 공격하는 상대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 터치라인은 우리 편이니까 계속 몰아서 찌부시키면 돼요. 근데 상대가 중앙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으로 전개할지 모르니까 훨씬 막기가 어렵습니다. 자, 강인 선수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때에 따라서는 측면에 그냥 주기보다 볼을 더 갖고 있다가 중앙 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숙하게 침투하고. 그리고 이런 선택은 메시, 이니에스타, 야말 같은 선수들도 똑같이 합니다. 중앙 쪽에 공간이 있으면 볼을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다가 더 위협적인 공간으로 패스를 하려고 하지 쓸데없이 측면으로 안 뺀다고요. 볼 소유 유지. 자, 강인 선수가 볼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소유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진 패스할 수 있는 각이 있기는 한데 성공률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강인 선수는 안 찌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옆에 안정적으로 연결해서 볼 소유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야. 자, 강인 선수가 템포를 늦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런 장면을 보고 저 봐, 또 늦잖아, 맨날 횡패스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인 선수의 이렇게 볼 소유권을 유지하는 플레이가 누적이 되면 상대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힙니다. 뭔 얘기냐, 전진 패스 성공률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패스를 찌른다? 그러면 상대가 소유권을 쉽게 가져가겠죠. 지들끼리 볼 돌리겠죠. 호흡도 하면서 공격 작업 하겠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수비해야죠. 체력 써야죠. 힘들죠.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공 잡았을 때 공격 작업을 세밀하게 할 수가 없죠.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자, 그런데 강인 선수처럼 전진 패스를 찌르려다가도 안 될 것 같으면 안 찔러. 그리고 옆에 줘서 소유권을 유지해. 그러면 상대는 계속 수비해야 돼요. 그렇게 공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힘들죠. 수비 조직이 흐트러지죠. 그럴 때 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전진 패스각이 열려요. 그러면 강인 선수가 또 정교하게 찌르죠. 찬스 나죠. 상대 수비들 또 스프린트 해야 돼요. 체력 개달아요. 그러니까 전진 패스가 안 될 것 같을 때 안 찌르고 될 것 같을 때 찌르는 강인 선수의 그 정확한 판단력이 상대한테 체력적, 심리적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게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합니다. 템포 조절. 자, 강인 선수가 볼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템포 조절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다. 그러면 저 앞에 동료한테 전진 패스를 줘도 돼요. 근데 이 동료가 방금 전에 스프린트를
3번 연속으로 했어. 그러면 지쳐 있겠죠. 강인 선수가 찔러줘 봐야 어차피 뺏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강인 선수는 안 찌르고 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템포를 늦추는 거죠. 그리고 횡패스 혹은 백패스를 해서 앞에 지쳐있는 공격수들이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공격수가 호흡을 다 정리했다, 이제 스프린트 뛸 수 있다, 그러면 또 걷다가 정교한 패스를 넣어요. 그럼 우리 거야. 어그로. 자, 강인 선수가 볼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 선수 두세 명을 자기 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패스해서 동료가 쉽게 전진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인 선수가 템포를 늦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강인이 탈압박 아무리 해봐야 결국 패스가 앞으로 안 간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강인의 횡패스를 받은 우리 동료가 전진을 해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왜 전진이 쉽겠어요? 강인 선수가 어그로 다 끌어주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강인 선수한테 두세 명이 붙으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수적으로 우위에 있죠. 상대 입장에서는 아, 2명이네, 누구 막아야 되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계속 서게 된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쟁적인 레벨에서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팀의 이강인 선수처럼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볼을 지켜가지고 연결하는 선수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편합니다. 왜냐? 일단 좀 쉴 수가 있어요. 방금까지 수비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호흡을 조금 정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팀이 더 정돈되고 정교한 공격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인 선수가 볼을 지키는 그 시간 동안 주변의 선수들이 더 좋은 위치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공격수들이 그 시간 동안 더 깊숙하게 침투할 수가 있어. 그리고 강인 선수처럼 볼 소유를 엄청나게 잘한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안 뺏기니까. 조금 멀리 서 있어도 어떻게든 볼을 지켜서 연결을 해줘. 그럼 우리 다른 동료들이 다 같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상대한테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갑니다. 근데 우리 동료 미드필더가 볼 간수가 안 된다, 자꾸 뺏긴다, 계속 수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동료한테 또 볼이 가면 뺏길 것 같잖아. 가까이 가서 볼을 또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수의 위치에 다른 동료들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을 넓게 효율적으로 못 써요. 상대한테 데미지가 별로 안 가. 그러니까 강인 선수가 전진 패스를 못 하더라도 그렇게 어그로 끈 다음에 패스하는 게 팀 전체에 어마어마한 이득을 주는 거예요. 더 좋은 타이밍. 자, 강인 선수가 볼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더 좋은 타이밍에 패스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강인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았는데 왼쪽 풀백인 이태석 선수가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딱 저기에 있네. 지금 졌다가 패스 넣으면 상대 선수가 공을 가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강인 선수는 한 번 더 터치해가지고 타이밍을 살짝 늦춘 다음에 이태석 선수가 딱 저쯤에 있을 때 찌릅니다. 그러면 아마 이태석 선수가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인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측면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침투를 해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패스를 못 줬어. 그러면 대부분의 미드필더는 아, 타이밍 놓쳤네, 그리고 옆에 줘버려요. 근데 강인 선수는 터치를 한 번 더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공격수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라인 타고 쓱 침투해요. 그러면 강인 선수는 요렇게 패스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볼 처리가 항상 빠르고 패스 타이밍이 항상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왜 볼을 끄는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저도 대표팀에서의 강인 선수를 보면서 아, 요번엔 그냥 앞에 빨리 줘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단편적인 장면만 보고 이강인이 템포를 늦춘다 만다,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강인 선수의 그런 플레이 성향이 우리 대표팀 경기 전체에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축구는 아주 작은 판단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그것들이 서로에게 데미지를 누적시키면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인 선수의 그런 볼 소유 능력, 탈압박 능력, 어그로 끄는 능력, 템포 조절하는 능력, 더 좋은 패스 타이밍을 찾는 능력, 그런 것들은 우리 대표팀 경기력에 어마어마한 이득을 줍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템포를 살릴 때는 또 잘 살려요. 아무튼 우리 대표팀 월드컵 본선에 또 나가게 됐는데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